오늘 만나보실 모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컴팩트카인데요. 저도 메르세데스 AMG A45 해치백을 탔었는데 사실 그 차보다 더 갖고 싶어 했던 모델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희가 썼던 기사만 봐도 아우디가 이 차를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은 낮다고 했던 적이 있죠. 근데 시기는 늦었지만 아우디가 RS3를 들여왔는데요. 자, 오늘 만나는 RS3, 개인적으로 정말 타보고 싶었던 모델이기에 기대감이 커집니다. 자, 그런 아우디 RS3가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아우디 RS3는 소형 세단 A3를 베이스로 튜닝된 고성능 모델인데요. 차체가 작아 보이지만 볼드한 디자인 덕분에 강하고 다부진 소형차의 느낌을 보여주죠. 블랙으로 마감된 그릴의 형상, 범퍼 좌우의 공기 흡입구도 고성능의 이미지와 잘 맞습니다. 헤드램프는 LED 매트릭스 구성인데요. 촬영 카메라 주파수 대역이 맞지 않아 화면에서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도락을 풀어주면 RS3라는 문구가 순차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죠. 측면부에서도 소형 세단의 느낌이 나지만 기본형 A3 대비 35mm 낮아진 차체 덕분에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캐릭터 라인도 전진감을 잘 살려주죠. 사이드 미러 커버는 카본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포텐자 스포트로 슈퍼카용으로 개발되었던 타이어인데요. 람보르기니를 비롯해 마세라티 MC20, BMW의 고성능 모델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타이어죠. 이 밖에도 피렐리 피제로나 서킷용 타이어인 트로페오 같은 고성능 제품이 매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Y스포크 타입 휠은 19인치이며 그 안쪽으로 대형 브레이크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죠. 캘리퍼에는 RS 로고도 찍혀 있고요. 후면은 다소 평이해 보이지만 트렁크 리드에 있는 스포일러, 범퍼 하단에 타원형 머플러를 통해 아우디의 고성능 모델임을 보여줍니다. 범퍼도 벌집 모양으로 디자인되어 조금 더 특화된 느낌을 살려주고요. 쿼트로 시스템과 맞물린 RS 토크 스플리터는 주행 상황 또는 운전자가 설정한 주행 모드에 따라 토크 배분을 달리합니다. 두 개의 멀티플레이트 클러치를 사용하는데 리어 축으로 보낸 50%의 동력을 좌우로 움직여 핸들링을 개선시켜주죠. 덕분에 후륜구동 차와 같은 기분도 살려주고요. AMG에서 사용한 것과 유사한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구동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부 조건에서는 마치 후륜구동 차를 타는 것 같은 기분마저도 느낄 수 있죠. 실내에 들어섰을 때 눈에 띄는 것은 RS3를 위한 RS 스포트 시트입니다. 빠른 코너링에서도 운전자의 몸을 잘 지지해줬고요. 고성능 차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허니콤 스티칭도 아우디답죠? 나파 가죽을 사용해 고급스러운 재질감도 잘 살렸고요. 소재 특성상 통풍 기능 없이 히팅만 사용 가능합니다. 간혹 통풍 시트가 없어서 구입을 안 한다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계신데 고성능 차들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성능 차 상당수에 통풍 기능이 없습니다. 댓글을 달려다 뜨끔하신 분 계시죠? 계기판 디자인의 기본 틀 자체는 RS의 다른 형제들과 같습니다. 확장성이 좋은 편이라 다양한 정보도 볼 수 있고요. 레드 컬러를 포인트로 넣은 송풍구도 멋스럽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손에 잘 잡히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그러나 알칸타라 소재 특성상 손이 너무 건조한 경우에는 오히려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센트페시아 스타일도 아우디답죠? 공조장치에 물리 버튼을 많이 달아 작동할 때 편했습니다. 변속 레버가 작아졌죠? 포르쉐, 폭스바겐, BMW도 그렇지만 이제 아우디도 작은 사이즈의 레버를 사용합니다. 이를 단점으로 여기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내를 조금 더 넓어 보이게 해주고 작동성도 무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헤드라이너 컬러는 블랙이고요.
앞좌석 공간은 무난합니다. 반면 뒷좌석은 체급의 한계를 보여주는데 다른 동급 모델 대비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뒷좌석 전용 송풍구도 있고요. 트렁크를 볼까요? 높이가 조금 높아 보이지만 반듯하게 디자인되어 화물 수납 자체는 용이합니다. 뒷좌석 폴드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고성능 지향의 해치백을 탔었기 때문에 그 차들이 갖는 약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약점은 바로 저속에 있는데요. 자, 지금처럼 가속을 할 때, 그리고 기어가 변속되고, 자, 지금 3단까지 올라갔죠. 자, 부드럽게 브레이킹, 다시 가속. 이 과정에서 변속기가 툭툭 치는 그런 아쉬움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탁 하고 놨을 때 DCT 특유의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재 RS3도 DCT 특유의 소리는 들려줍니다. 하지만 뭐 큰 편은 아니에요. 다른 것보다 좋은 건 바로 이 영역. 부드럽게 가속하고 변속이 될 때 DCT를 채용하고 있지만 울컥거림을 매우 줄였습니다. 폭스바겐 모델들도 최근 신차들을 만나면 DCT가 보여주는 그런 부가적인 쇼크를 줄여서 아쉬움을 만회시켰는데, RS는 고성능 모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체결감, 하지만 저속에서 아쉬움을 보여주지 않죠. 또한 이와 같은 차로 접근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아쉬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승차감의 저하입니다. 변속기에 의한 승차감 저하도 있지만 서스펜션이 보여주는 이 탄력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면 성능 측면으로는 매력을 찾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과속 방지턱, 여기서는 상당히 불쾌한 쇼크를 갖게 되거든요. 자, 뒷바퀴가 떨어질 때 꽝! 그러면 누군가 뒤에 승객을 태웠을 때 분명히 아쉬움을 느끼게 하죠. 운전석은 상대적으로 낮긴 해요. 근데 지금은 승차감 모드에서 주행하고 있는데 이 동급 모델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력성이 상당히 좋은데 후반에 다이나믹 모드, 그 밖에 다른 모드를 써가면서 승차감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죠. 부드럽게 속도를 올려볼까요? 일상 영역에서는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세단, SUV보다는 하드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서스펜션 뿐만 아니라 변속기에서도 그런 느낌이 있지만 이 정도라면 고성능 모델로서는 매우 좋은 편이라는 점을 한 번 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요즘 고성능 모델들이 조금씩 GT화가 돼가면서 편안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꼭 고성능을 탄다고 해서 빡빡한 느낌을 선호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이 줄었다는 것도 최신 차들의 어떤 그 개발 특징을 보면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드럽게 달려보죠. 주행 모드는 이제 다이나믹으로 바꿔볼까요? 가속 페달을 현재 한 20% 30% 정도 밟고 있는데 부드럽게 속도를 잘 올려나가고 있습니다. 풀가속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속 200km 정도는 쉽게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도로 조건 대비 차가 너무 예민해서 다시 서스펜션 컴포트 모드로 맞췄고요. BMW가 좀 본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RS3는 다른 독일 차와 다르게 이 최고 속도 영역을 많이 높여놨네요. 그래서 지금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속도 자체도 시속
250km를 넘어섰고, 스피드미터 상으로도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네요. 최고 속도는 대략 6단 정도에서 나온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네, 속도계 오차는 실속 기준 약 10km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속도계상으로는 280km 나왔지만 실제 속도는 270km. 야, 제 M3보다 훨씬 빠른데요. 자, 그러면 아우디 RS3 과연 발진 가속 성능 얼마나 나왔는지 볼까요? 메르세데스 AMG는 지난번 SL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능이 다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이번 모델 공식 발표가 3.8초죠. 근데 아쉬운 것이 현재 누적 마일리지가 1000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길들이기가 조금 안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9초대를 계속적으로 마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옵션으로 끼워진 큰 사이즈의 휠과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만큼 한 치수 작은 정 사이즈를 사용했다면 아마도 아우디가 얘기하는 3.8초. 그리고 현재 이제 기온도 약간 높은 편이고 길들이기가 끝났다면 네, 발표 수치가 그대로 나왔을 것 같네요. 확실히 뭐 포르쉐랑 같은 그룹 안에 있어서 그런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시속 200km까지의 가속을 볼까요? 확실히 다른 차들보다 빠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자, 600마력 성능을 갖고 있는 RS6를 타면서 제가 상당히 만족했었는데 이 성능적 측면으로 본다면 배기량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버금가는 그런 성능을 잘 표출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가속 페달을 딱 밟았을 때 차가 나가는 느낌. 저도 현재 이제 운영하는 차들이 기존에 거의 뭐 300마력대 후반 그리고 지금 500마력 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가속에 대해서 조금은 무디게 받아들이는 편인데 지금 나가는 실제 차가 나가는 느낌으로 보면 뭐 400마력대 초반이 아닌 한 430, 40마력 정도의 체감 속도를 전해줍니다. 가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차량 특성 자체 프론트 쪽에 좀 큰 타이어가 끼워져 있죠. 그리고 리어가 작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우디 모델 대비 초고속 상황 시속 250km 이상에 올렸을 때 리어 쪽의 지지감이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이 나머지 핸들링 부분에서 이점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이제 핸들링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RS3와 함께 핸들링을 즐겨보죠. 지금은 자동 모드예요. 자, 브레이킹, 턴, 약한 언더스티어 라인으로 쭉 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다른 차와 좀 특징이 있는 게 다른 차들은 리어 축을 좀 차가 잡고 있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형적으로 대각선 라인의 언더를 자연스럽게 그려주네요. 이 특징이 좀 묘한 느낌이 있네요. 자, 제가속 능력 좋은 편이고 현재 차가 언더스티어 그리고 오버스티어를 최대한 억제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변속기도 스포티하게 주행하는 상황, 그리고 자, 기어 올리고 내리고 이 과정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체결감도 확실히 좋습니다. 토크 컨버터 방식의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면 최근에 시스템이 많이 좋아졌지만 확실한 이 체결감, 뭔가 탁 잡아주는 느낌, 그 변속기 특유의 느낌이 있는데 확실히 DTC는 그 부분에서 나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주행 모드를 이번에는 다이나믹으로 바꿨어요.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리어 쪽의 움직임이 확실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드리프트는 아니지만 유사한 라인, 리어가
오버스티어는 아닌데, 이야, 이래서 빠르구나. 여담인데 이 차가 지금 동급 이 컴팩트 클래스 모델 가운데 가장 빠른 니르부르크링 랩 타임을 갖고 있잖아요. 야, 이거 타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타이어 자체는 조금 평이한 수준이에요. 스포츠 타이어로서는 여러가지 것들을 지금 수행하기 때문인지 살짝 평이한 느낌인데,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포텐자 스포트라는 모델이 들어가고, 이 차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앞뒤 사이즈가 달라요. 보통은 앞 사이즈가 작고 뒷 사이즈가 크죠. 현재는 앞 사이즈가 더 큽니다. 265mm, 그리고 리어에 245mm 타이어를 쓰고 있죠. 이와 같은 이유는 뭘까요? 빠르게 달릴 때 리어 쪽이 조금 더 빨리 따라와 주게끔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것이 뒤쪽에 있는 토크 스플리터라고 불리는 시스템, 전자식 이제 차동 제한 장치라고 보면 되는데, 이 스플리터는 하드웨어 앤 소프트웨어의 조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와, 이래서 내가 갖고 싶어 했구나. 이야, 이건 AMG도 물론 후륜 쪽의 토크를 좌우로 배분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A45를 비롯해서 CL A45S도 그렇죠. 근데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쪽은 살짝 이제 특정 조건에서 인위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가속 페달을 부드럽게 밟고 싹 하고 밀어주면 코너 탈출 영역까지 아주 이상적으로 운전 실력보다 차를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만들어주네요. 쉽게 말해서 코너에서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는 그 시간이 훨씬 길어졌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빠른 랩타임을 기록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리고 리어 휠 쪽으로 구동력을 몰아줄 수 있습니다. 후륜 구동 모델처럼 완전히 적극적으로 인위적인 오버스티어, 이를 통해서 드리프트를 해나가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성향으로 지금 놓고 보면 거의 완벽한 후륜은 아니지만 유사 느낌을 주게끔, 자, 지금도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자, 코너 탈출 부분에서 조건이 맞으면 안전하면서도 살짝 우리 또 날리는 재미 있잖아요. 완벽하게 이제 후륜 같은 느낌은 아닌데, 야, 근데 이거 은근히 써먹으실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코너를 들어가고 언더스티어 라인 가속 페달 전개, 근데 앵글을 부풀려서 재미, 이건 완벽한 드리프트를 추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운전자가 안전한 환경 안에서 리어 휠을 미끄러뜨리는 그런 재미를 추구했다는 점이 차이점이네요. 야, 안전마진을 다 준 상태에서 차를 이렇게 재미있게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건 빠릅니다. 고성능차가 재미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순수하게 빠르다는 점은 이번에 아우디가 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차를 왜 이제 들여왔냐고요. 이 차 인증 작년 말에 받았거든요. 자, 이번에는 제동 성능을 볼까요? 최단 제동은 36m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브레이크 시스템이 길들이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편차가 조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장으로는 38m까지 늘어났지만, 보통 이제 길들이기가 완벽하게 끝나는 경우, 특히 고성능 차들은 브레이크 길들이기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제성능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는 36m대 중후반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이 페달의 조작감도 중요하고, 이 제동 편차 같은 것들 내가 제어를 하면서 신뢰를 할 수 있어야 좀 더 빠른 달리기가 되거든요. 어떤 차들은 브레이크가 불안해서 이 코너 진입 전에 조기 감속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시스템 다루기도 편하고, 성능에 대한 신뢰도도 충분하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아우디 RS3 엔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우디의 5기통 엔진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모터스포츠를 통해 성능을 입증했는데요. 특징으로는 1, 2, 4, 5, 3 순서의 점화 방식에 있습니다. 4기통 엔진의 크랭크샤프트는 180도를 기준으로 작동하죠. 이 때문에 약간의 진동을 유발합니다. 반면 120도 간격을 유지해주는 6기통 엔진은 부드럽게 회전하죠. 아우디의 5기통 엔진은 144도를 기준으로 점화되는 방식이라 6기통보다는 못해도 4기통보다 월등한 진동 억제 능력, 또한 부드러운 회전 질감을 보여줍니다. 독특하면서도 힘찬 엔진 사운드도 4기통 엔진과 차별화되는 부분이고요. 이번 엔진은 최고 출력 408마력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 5000rpm 중반부터 7000rpm까지 마력을 연장해 나가는 타입인데요. 이 덕분에 고속 주행 효율성이 좋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능 저하 없이 꾸준하게 밀어붙인다는 얘기인데요. 최대 토크는 500Nm, 우리 기준 51kg 폴스미터인데 기존 대비 20Nm 가량 상승된 성능입니다. 최대 토크도 2000rpm 초반부터 5000rpm대까지 연장되는 타입이고요. 터보차저를 활용한 최대 부스트 압력은 1.5바입니다. 실린더의 플라즈마 코팅, 크랭크 샤프트도 속이 빈 중공 타입이라 효율을 내는데도 유리한 구조이죠. 크랭크 케이스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었고요. 물론 성능에 걸맞게 엔진의 각 부속들의 강성도 높였습니다. 냉간 시 시동을 걸었을 때 실린더 헤드로 냉각수가 순환되지 않도록 해서 빠른 예열을 만들어주고요. 이는 냉간 시 마찰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에코모드로 주행하면 토크와 출력을 최대 80%까지 낮춰주고요. 물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모든 출력이 살아납니다. 배기도 부하를 판단해 2단계로 밸브를 개방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 성능과 효율을 잡는 데 유리하고요. 환경 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2개의 가솔린 미립자 필터도 달았습니다. 변속기는 7단 듀얼 클러치인데 아우디에서는 에스트로닉이라고 부르죠. 5기통 엔진의 파워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요. 변속 쇼크도 적은 편이라 일상 주행이 편합니다. 최고 속도는 기본 250km를 시작으로 옵션에 따라 시속 280, 290, 때로는 300km까지 나갈 수 있죠. 5기통 엔진이 이제는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4기통과 6기통 사이에서 주는 그 특별한 느낌을 재밌게 표출해낸다는 점이 좋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저속에서 저도 이제 2리터 AMG를 운행해봤지만 확실히 터보렉이 적어서 운영하기가 훨씬 좋네요. 그 예전에 판매를 했었던 노멀형 A3와 비교를 해도 크게 이질감 없는 일상에서 쓰기는 편합니다. 다만 변속기 특성 때문에 약간 DCT로는 굉장히 좋은 편이지만 토크 컨버터보다는 살짝 이 저항감으로 인한 울컥거림, 심한 울컥거림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우디 RX 컴팩트한 차가 보여주는, 컴팩트한 고성능 차가 보여주는 그 매력을 제대로 표출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댓글을 다셨어요. 너는 국산 브랜드들 이 차들은 비싸다 그러면서 정작 그 차보다도 훨씬 조그만 차 이런 걸 타고 다니지 않았어? 근데 저도 간단히 댓글을 달아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큰 차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추구하는 방향에 의해서 재미난 차를 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소비자분들께 RS3는 정말 최상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이 차의 가격을 저희가 예상했을 때 분명히 CLA 정도를 타겟으로 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그것보다 확실히 좀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어요. 저는 8,000 정도? 그리고 많게는 8,000 중반을 예상했는데 그래도 아우디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오늘 만난 아우디 RS3. 제가 AMG A45를 구입하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정말 탐났었던 모델 중 하나인데, 뭐 그래도 뒤늦게나마 국내 시장에 들어와줬다는 점이 좋습니다. 이 동급 모델 CLA를 비롯해서 사실 여러 모델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성능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재미있게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차가 바로 오늘 만난 아우디 RS3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후륜구동차를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뭐 차를 날리면서 즐거움을 찾는 건 아니고, 누군가는 빠르게 달리면서 안정적인 걸 원하는데, 그런 소비자분들께, 그리고 가성비도 정말 좋죠. 정말 최고가 아니었나 싶네요. 아쉬운 거라면 아무래도 이제 뭐 인포테인먼트나 이런 것들에서 살짝 뭐 세련미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눈에 띄긴 하지만, 그래도 컴팩트카로서는 충분히 좋은 구성을 갖고 있는 만큼 단점보다 확실히 장점이 많은 차가 이 RS3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아우디의 고성능 컴팩트 세단, 작지만 강한, 일단 동세그먼트 최고 RS3를 만나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실속 기준으로 한 270 정도였으니까, 그러면 현재 모델에는 그 리밋이 상향되어 있는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고 속도는 290, 아마 속도 계산으로는 한 300까지 나가겠네요. 그렇네, 진짜까지 없어.